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건희 무죄. 김건희가 시세 조정 사실은 인식했으나 공모는 아니다. 공정한 판결 맞습니까? 예, 뭐 법원의 그 개별적 사건에 대한 판단에 관해 갖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다만 특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사건에 관련해 갖고 특검에서도 증거의 어떤 판단이라든가 법률적 의견과 관련해 갖고 면밀히 분석해 갖고 뭐 항소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예. 58회 여론조사 무상 제공했고 그 금액이 2억 7천여만 원입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났습니다. 뇌물과 정치자금이 계약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얼토당통한 판결입니다. 세상에 그런 뇌물은 없습니다. 특히 공천 청탁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공관위 회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저는 이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장관님은 납득이 가십니까? 예, 뭐 그 해당 사건으로 인한 결과만을 볼 때는 국민 일반의 감정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뭐 1심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특검에서 좀 법원의 판결을 좀 면밀히 분석해 갖고 항소해서 다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이제 국민들의 눈은 열흘 뒤 19일에 예정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1심에 쏠려져 있습니다. 사법신뢰의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사법부 건의는 국민이 그래도 법은 공정하다라고 말할 때 비로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 신뢰 회복입니다. 국민 신뢰가 추락하는 사법부의 현실에 대해 정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통일교 신천지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적으로 정교 유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미 전형적인 정교 유착 구조가 확인되었고 여당 중진 정치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신천지 역시 선거 국면마다 5만 당원 가입, 10만 당원 가입 같은 정치 유착과 각종 불법 의혹이 20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과 충분한 의혹, 사법 판단까지 나왔음에도 특검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유감입니다. 총리님, 신속한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불법적 정교 유착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까지 검토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총리님, 해산까지 염두에 둔 강력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럴 의지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특검이 진행되기 전에라도 그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봐서 정부에서 이미 합동수사본부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정교유착, 정치에 대한 종교의 개입, 종교를 사칭한 사실상의 뇌물이나 매수 행위, 이런 것은 그야말로 종교를 사칭한 범죄 행위고 범죄 집단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척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교유착은 민주주의 몰락의 신호탄입니다. 총리께서 분명한 책임과 결단을 보여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실형 균형 외교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존의 이념 중심 외교 문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G7, G20 등 여러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재확인했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외교에서 실형 균형 외교로 국익을 챙겨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총리님,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정부와 비교해 외교 성과는 무엇이면서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굳이 윤석열 정부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 지지도의 원인을 꼽을 때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1위로 외교를 뽑고 있습니다. 균형적인 외교로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국제사회에 한국을 복귀시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주변 국가 또는 우방인 미국, 중국, 일본 정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외교 관계를 복원시키고 발전시켰다. 이것이 국민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외교를 잘하셨다라는데 그 상대적인 얘기는 편향 외교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안 하셨지만.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총리님. 저는 한미 중일 실용 균형 외교에 대해서 여기 더해서 한 축을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경제 도약을 위해서는 미일 중러 4개국 모두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실용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최근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이 진전되면서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 종전 이후의 외교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2025년 미국 국가안보 전략보고서에 한 번도 북한이 직접 거론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 러시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지난해 9월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서 우원식 의장님과 함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우 의장께 한국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한국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총리님,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 북극 항로, 에너지 협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끝이 보이고 있는 이 시점이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강화를 집중 고민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라는 의원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런 면에서 외교 당국도 면밀하게 지켜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공존은 국가 대도약의 기본입니다. 불안한 성장에서 벗어나서 평화가 뒷받침되는 안정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평화공존을 담보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위해서 9.19 군사합의와 군통신선 복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남북관계 긴장 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일정하게 노력이 진행돼 왔고요. 무엇보다도 전쟁 중에도 또 그야말로 적국 간에도 항상 존재해 온 한라인 또는 연락선 이것을 복원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17건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인도적 지원 공간이 열리고 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장관님, 이와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북은 지금 일체 외부 지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그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승인은 뭐 작은 조치긴 하지만 굉장히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부 2기 들어서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그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일체 그 심사가 중단돼 있었던 건데 이제 이번에 처음 트럼프 2기 들어와서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4월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로 예정돼 있죠. 예. 인도적 지원 면제 승인 자체가 미국의 화해 제스처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북미 대화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한번 다시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유엔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승인을 적극 요청하고 화답을 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터인데요. 특히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서 이번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이 베이징 방문으로 끝나지 않고 이 한반도 또 동북아의 그 지정학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의 외교 복원뿐만 아니라 중국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관님, 현재 524 조치 해제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2010년 5월 24일 5가지 조치가 524 조치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방북 불허, 북에 가지 마라, 승인 안 하겠다. 또 신규 투자 금지, 물품 반출입 금지, 제주 해협에 통과했던 5년 동안 북한 선박의 통항 금지, 그리고 대북 지원 보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나 사실상 이명박 정부는 종단 그 방북을 허용했고, 박근혜 정부는 낮은 선봉 지역에 대한 물류 투자를 허용했고, 또 문재인 정부는 그 평창 올림픽 때 북한 선박의 동해 진입을 허용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524 조치는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 이렇게 선언해서 있으나마나한 조치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524 조치를 정식으로 해제한다 하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고, 또 남북 간에 지금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적극 검토 중에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아까 5가지 제재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24 조치는 유엔도 예외로 인정하는 인도적 지원 사업이 상시로 예외로 명문화해야 되는 게 맞죠. 예. 예, 그리고 또 요즘 기후 대응이라든지 에너지 등 삶과 직결된 필수 인프라 협력은 명확한 기준 제시와 승인 절차 완화 등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반도 평화 공존의 최소 안전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인 신뢰 구축을 위한 협력의 선행 방안을 에너지 평화 공존이라는 방식으로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는 전통적인 정치, 행정적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입니다.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 출발하자는 뜻입니다. 현재 접경 지역은 물 부족 문제로 댐 건설을 검토하고 있고, 또 북한은 전력난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환강 때문에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북측에는 접경 지역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생산한 전기의 일부를 제공하는 상호 보완적 에너지 협력이 가능합니다. 이런 협력은 남북 모두의 눈에 보이는 실익이 될 수 있고, 9.19와 군통신선 복원, 524 조치 개선 같은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는 협력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선대선의 관계가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임진강은 남과 북에 걸쳐 있는 강이니까요. 임진강 방류 때 서로 통보도 하고 협조했던,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비정상이거든요. 한강 하구의 공동 이용이라든지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공통 수역에 관한 그런 협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북에서 물을 주고 우리가 전기를 보내주고 그런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씀하신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총리님, 다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